여러분 독서 자서전 열심히 쓰고 있죠. 독서 자서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쓰는 글입니다. 책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쓰는 글이에요. 남겨놔야죠. 여러분 위인전 많이 읽었죠? 위인전, 위대한 사람. 여러분의 안에는 그래요. 위대한 사람들과 똑같이 위대한 힘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쓰는 글은 소중한 겁니다. 독서한 내용 많이 써도 되는데 독서한 내용을 간단하게 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쓰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글을 쓰기 전에 또 자기 생각을 만들고 또 생각을 짜잖아요. 그죠? 생각짜기를 하는데 그 생각짜기를 보면서 글을 쓸 때 새로운 생각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각을 또 글로 새롭게 쓸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 잘 보고 여러분도 잘 참고해서 평생 남는 2020년도 여러분과 함께 평생 남는 여러분이 작가가 되어서 여러분이 글쓴이 필자가 되어서 남기는 거니까 소중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독서 자서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짜기를 여러분 보고 선생님이 쓴 글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짜기는 참고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글을 왜 쓰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중심 생각을 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글의 첫 부분이죠. 처음 부분은 2020년 나의 삶, 내 인생, 내 생활 이정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정표란 말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갈 때 그곳이 어디인지 표시를 하는 거죠. 또 어느 곳으로 가는지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정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학년 다니면서 기억에 나는, 물론 2학년이나 6학년도 마찬가지겠죠. 2020년도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생활에 이것은 꼭 남겨둬야 되겠다. 글로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보면 보세요. 1학년 입학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 1학년 입학을 온라인으로 했죠. 4월 20일. 늦은 봄에 했습니다. 참 특별한 입학식이죠. 1학년은 처음 하는 세상에 태어나서 1학년으로서 처음 학교에 와서 입학식을 하는데 학교에 와서 입학식을 하지 못하고 컴퓨터 온라인으로 입학식을 한 거죠. 이것은 여러분 기억에 남겠죠. 그리고 아주 많을 겁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게 좀 많이 있겠죠. 여기 보니까 자전거 타기를 했는데 헬멧을 꼭 쓰고 한강까지 간 내용이 여러분 적혀 있죠. 5월 달에는 국수집에서 비빔국수를 먹은 내용이 있고 다리 힘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리 힘 기르기에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을 알 수 있고 줄넘기 10분 약속을 실천했다는 건데요. 매우 좋은 거죠. 건강은 중요한 거니까 6월 20일에 100개를 하는 걸 성공을 했네요. 지구력에 도움이 되니까 한 것 같은데 지구력이란 말은 오랫동안 버티며
견디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력이란 말. 지구력을 기르기 위해서 줄넘기를 했네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할머니 된장찌개가 나오는데, 된장찌개 재료가 나오는데요. 콩, 두부, 콩을 갈아서 넣기도 하고, 사실은 된장이 콩으로 만든 건데요. 콩, 두부, 감자, 마늘, 호박, 고추, 이게 된장도 나오는데요. 콩도 들어갔다는 건데요. 혹시 이게 청국장 같기도 하고요. 멸치도 들어갔네요. 감동적 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김치도 만드셨는데, 여기 보니까 매운 배추김치를 3조각을 성공했단 말은 먹었다는 것 같은데 물을 안 먹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매운 김치 먹으면 김치 한 조각 먹고 물 한 컵 먹고 그렇게 하죠. 여기 보니까 매운 배추김치를 물 안 먹고 3조각을 먹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글로 쓰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는 참 소중한 말이죠, 여러분. 친구. 네, 참 소중한 말입니다. 친구가 23명. 네, 친구가 23명이 있다는 거 참 소중한 내용이고, 2020년도 최고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친구를 만난 친구를 만난 것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지금 글을 쓸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마음 내가 다루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루겠다라고 지금 글을 쓰려고 하는데, 동생은 동생이고 동생 사랑하기가 있고, 화날 때는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겠다. 화날 때는 가만히 있겠다는 뜻이죠. 이런 내용을 지금 글로 쓰고 싶다는 겁니다. 글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쓰겠죠. 생각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짜기는 실제 글 쓸 때는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글로. 이건 참고하는 거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글의 가운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은 이 글쓴이는 강아지 똥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권정생 선생님의 글, 정승각 선생님의 그림, 강아지 똥을 읽었습니다. 강아지 똥을 만났어요. 강아지 똥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가 선물을 했고, 보니까 어린이날 선물로 받았죠? 나와 강아지 똥의 만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참새가 그렇게 말하나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개똥. 똥 중에서 가장 더러운 똥이 개똥이다고 이렇게 말해서 막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민들레를 만나고 개똥이 소중하다는 걸 또 알게 되었죠. 그래서 민들레 꽃을 피우는데, 여기 보니까 개똥 모양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말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녹아서 들어와야 별처럼 고운 꽃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민들레가 이런 말을 하죠. 강아지 똥에게. 녹아서 들어와야, 이 말을 이 글쓴이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럼이 이제 민들레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민들레 꽃을 피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쓴이는 새로운 생각을 했는데, 엄마의 사랑이 그럼이고 아빠의 사랑도 그럼인 거죠. 그러면은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내가 자랐는데, 또 나는 민들레하고 민들레 꽃과도 관계가 있죠. 여기 왼쪽 보니까 나는 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아서 나는 민들레가 꽃을 피운 것처럼 나도 별이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생각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인데, 이 글쓴이는 강아지 똥 이야기를 읽고 강아지 똥이 민들레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민들레꽃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죠? 민들레꽃을 피운 것처럼 별처럼 고운 꽃을 피운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러니까 이 글쓴이의 부모님도 걸음이 되어서 이 글쓴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겠죠. 여러분을 빛나게 만든 곱게 만든 별 그런 내용을 지금 글로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새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새로운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껴안다라는 부분도 조금 강조했네요. 껴안았습니다. 강아지 똥이 민들레를 껴안았죠. 껴안다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네요. 두 팔로 감싸서 품에 안다. 그러니까 민들레가 강아지 똥을 이렇게 껴안은 게 아니고 강아지 똥이 민들레를 껴안은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 강아지 똥 내용은 조금은 간단하게 정리를 했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네, 글의 이제 마지막 뒷부분인데요. 2020년 다음 나의 길 앞으로 내가 어떻게 지낼지 나의 다짐, 나의 생각과 앞으로의 어떤 생각, 앞으로의 다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생한테는 상당히 우리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긍정, 부정 이야기 나오죠. 부정이 아니라 긍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부정이란 말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않다고 반대하는 게 부정하는 건데 동생한테는 긍정이죠.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참 좋은 생각이죠. 이 글쓴이 동생에게는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는 좀 안전에 대해서 스스로 규칙을 지키는 내용이 많네요. 그죠? 주변 살피기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어디라도 중요합니다. 네, 부모님 말씀 듣기는 상당히 중요하고 안전보호 장구를 아마 여러분 착용하는 거죠. 네, 등하굣길 천천히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한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친구 칭찬하기죠. 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이게 여러분 그냥 한 생각이 아니라 강아지 똥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동생한테 이렇게 긍정, 부정 이야기도 강아지 똥에서 처음에 참새도 그렇고 다른 등장인물들이 강아지 똥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그런 말을 좀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이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한 건데, 그걸 보고 이제 배운 거죠. 여기 보니까 친구 마음에 녹아들기. 이런 표현은 참 좋죠, 여러분? 녹아들기. 앞에서는 녹는다와 들어간다가 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녹아들기란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녹아들기, 녹아들다. 녹아들다란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부모님이 바라는 고운 별, 부모님이 바라는 빛나는 별, 부모님이 바라는 건강한 별이 되겠다. 네. 아마 여기서 조금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은 책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선생님 생각으로는. 그런데 뭐 글을 쓰다가 그런 내용을 넣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거는 글을 쓰기 전에 우리가 생각제기를 한 거니까요. 자, 여러분 생각제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선생님은 한글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필로 생각짜기를 했죠. 생각짜기를 하고 내가 쓸 내용에 대해서 미리 한번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생각짜기는 무척 중요하죠. 무척 중요한데
생각자기는 그래도 중요하지만 생각자기는 역시 밑거름이죠. 글을 쓰기 위해서 대충 한번 우리가 미리 이제 써보는 거니까 밑그림이 되고 스케치 같은 스케치 그죠? 스케치 여러분 그림 그리기 전에 미리 하잖아요 그죠? 먼저 하는 게 스케치 같은 거고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 물을 풀 때요 요즘에 수도가 뭐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전에는 펌프질을 했습니다. 펌프질을 하려면 물을 약간 한 바가지를 먼저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중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중물. 이 생각자기가 그런 거죠. 여러분이 조금 전에 생각자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자기하고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글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자기를 하지 않고 글을 쓰게 되면 글쓴이가 어느 방향으로 글을 써야 될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각자기는 중요하죠. 불쏘시개 같은 또 구실도 하는 거죠. 여러분 불쏘시개는 우리 불을 뗄 때 불이 잘 붙도록 잘 옮겨 붙도록 뭐 잎이나 종이같이 불이 잘 붙는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불을 피우는 그런 걸 우리는 불쏘시개라고 하는데요. 이 생각자기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줄 이 글은 상당히 긴 글입니다. 1학년 학생이 쓴 글이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현채 학생이 1학년 학생이긴 하지만 또 선생님이 선생님의 생각을 많이 넣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1학년이 글을 길게 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6학년이 이런 정도의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 자서전을 쓸 때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목이 있죠. 나는 별이 되겠다라고 제목을 만들었잖아요. 이 제목은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바꿀 수 있고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다 읽고 나면 이거를 읽은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다른 제목을 달고 싶은데요. 저는 다른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어린이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잊어서 안 되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내가 이거를 왜 쓰는가 하는 겁니다. 중심 생각 주제인 거죠. 물론 독서 자서전을 써야 되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어린이도 있겠지만 이거를 써서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현채 학생은 아마도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 알겠지만 별이 되겠다고 했어요. 별이. 자기가 별이 되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거를 여러분 읽는 사람은 아주 많은 사람이 이거를 읽는 거예요. 그죠? 책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현채 학생은 필자가 되고 글쓴이가 되는 거죠. 작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독자, 읽을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독자가 있는 여러분의 글을 읽을 독자가 있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왜 쓰는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글을 쓰다가 여러분이 글을 쓰다가 또 부모님께서 여러분이 쓴 글을 보고 이런 내용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도움은 괜찮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다 써주면 안 되죠. 여러분의 글이니까 여러분의 자서전, 여러분의 독서 자서전이니까 여러분이 쓰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도움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자, 나는 별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별이 되겠다. 이현채. 문단수는 아주 많은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 생각자기 봤죠? 생각자기를 보고 떠오르는 내용을 새롭게 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자기를 가지고 글을 쓰다가 또 새로운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문단인데 여러분 보면
이 한글 워드 프로세서는 보통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는 말이긴 한데요. 스페이스바라고 해서 두 칸 정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두 칸인데 이게 결국은 글 한 글자예요. 한 글자를 들어가서 글을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한 칸 들여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한 칸 들여서 들어갔잖아요. 들었는데 또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 되는 거예요. 한 문단. 1문단인 거죠. 1문단. 더 길게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2문단이고, 그 다음에 이게 3문단이 되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그렇죠. 한 가지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이제 문단입니다, 문단. 문단은 글의 덩어리죠. 1학년은 한 3문단 정도 쓸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는 아주 길게 썼습니다, 여러분. 참고하라고 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거를 보면, 나도 많이 써야 되겠다. 6학년도 이거를 보고, 뭐 이렇게 쓰면 독서 자습은 쉽게 많이 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기 위해서 쓴 글이고, 이 글이 여러분 잘 쓴 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기대하는 것은 글쓴이인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책이 출판되면 선생님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겪었던 일, 여러분의 2020년 중에서 꼭 남기고 싶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생활에서. 특히 또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도 많이 못 왔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별이 되겠다. 자, 제목은 나중에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제목을 마지막에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죠? 자, 이름을 씁니다. 아마 여기서는 학년 반을 쓸 수도 있습니다. 1학년 1반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또 보통 사진을 넣죠. 사진을 넣습니다. 2020년 4월 20일 늦은 봄 집에서 온라인 입학식에 참석했다. 사실은 온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입학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 겁니다. 그죠? 집에서 컴퓨터로 또 교장선생님 말씀 듣고 또 선생님 소개 또 인사 말씀도 듣고 네 학교에 직접 못 온 거죠. 그죠? 3월 달에 입학식을 보통 하는데 반팔 옷을 입고 다니던 5월 27일 처음 학교에 갔다. 학교도 늦게 온 거죠. 네, 반팔 옷을 입고 다니던 5월 달이니까 참 세상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학교는 정말 컸다. 내가 다닌 유치원보다 100배는 컸다. 100배는 더 컸다라고 했습니다. 100배까지 컸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작은 유치원은 그럴 수 있겠지만 부설 여자중학교하고 생각해보면 우리 학교도 여러분 그렇죠? 크죠? 큰 학교입니다. 유치원에는 매일 다녔는데 학교는 매일 다니지 않았다. 코로나19 때문이다. 첫째 문단은 선생님 생각으로 학교 입학식에 대한 온라인 입학식, 네, 여러분 온라인이 맞습니다. 온라인 입학식에 대한 내용, 학교 입학을 넣게 했다는 내용, 학교가 컸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매일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 다음 둘째 문단입니다, 여러분. 4월 5일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까지 갔다. 자전거를 지금 배웠습니다. 1학년인데 다리 힘을 기르기 위해서 자전거를 배웠는데 이제는 한강까지 갈 수 있다. 한강이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5월에는 자전거를 타고 국수집에 가서 비빔국수를 먹었다. 새콤달콤했다. 동생은 매콤하다고 조금만 먹었다. 동생은 아빠 자전거에 연결된 아기차에 탔다. 동생은 땀도 흘리지 않고 한강까지 갔다. 이제 4월 달에 부모님,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 탄 내용을 글로 썼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건강이 또 중요하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나는 줄넘기를 한다. 자전거가 아닌 또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루에 10분씩 줄넘기를 한다. 동생은 내가 줄넘기를 하면 신기한 듯 지켜본다. 6월 20일에 드디어 줄넘기 100개를 성공했다. 네, 100개 성공. 야, 이 선생님도 100개 하기 힘든데요. 줄넘기를 하면 지구력이 생긴다. 지구력이란 말이 여러분 나왔네요. 이런 말들 사용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많은 어린이 많이 있을 텐데요. 지구력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면은 사전에 찾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많이 참고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이용하면 또 뜻도 알 수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버티며 견디는 힘. 이게 지구력이에요. 그죠? 이게 지구력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버티며 견디는 힘을 기르고 싶다. 그래야 학교 축구대표 선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간 경기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티볼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스포츠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채 학생은 학교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줄넘기를 하고 한강까지 자전거를 타면서 다리에 힘을 기르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글을 썼습니다. 지금 둘째 문단, 그 다음에 셋째 문단 내용은 여러분 보니까 건강과 관계 있는 2020년도의 생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문단이네요. 2020년에 기억에 가장 남는 음식은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호박 된장찌개다. 호박 된장찌개다. 콩을 갈아서 멸치 끓인 물에 된장과 함께 넣고 두부, 감자, 마늘, 호박, 고추를 넣으면 된다. 엄마는 할머니께서 만드신 된장찌개를 드시고 신박한 맛,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맛이라고 했다. 할아버지께서는 극찬인데라고 하셨다. 극찬은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이다. 지금 할머니께서 만든 된장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엄마가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신박한 맛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1학년이 이런 용어를 그렇죠. 신박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신박하다 말 1학년이 쓰기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이 1학년 학생의 생각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쓴 글이에요. 신박하단 말은 여러분 아주 깊기도 하지만 넓기도 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된장찌개 맛을 보고 깊고 넓은 맛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맛. 참 이거는 좋은 칭찬이죠. 누가 음식을 만들면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맛있다고 칭찬해주면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극찬이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극찬. 칭찬 중에서도 아주 좋은 칭찬인 거죠. 네. 자, 그 다음 11월 25일 나는 김장김치를 3조각을 먹었다. 알싸했지만 참을 수 있었다. 알싸하다고 약간 매콤한 걸 말하는 건데요. 밥도 함께 먹었다. 대단한 일은 내가 김치를 먹고 물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제 나도 김치를 잘 먹는 어린이가 되었다. 자, 김치에 대한 음식. 이건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된장찌개 이야기를 한 문단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또 김치를 스스로, 매운 김치를 아마 먹었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물을 안 먹었으니까 성공했다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은 또 여러분, 2020년도에 그래도 소중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2020년도에 내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은 23명, 23명의 친구들이다. 눈을 뜨면 학교에 가고 싶다. 친구들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았더라면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을 텐데 하면서 말줄임표를 썼네요, 여러분. 네, 가운데점 3개, 6개 하고 그 다음에 온점 마침표를 썼습니다.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겠죠. 쌍둥이 미끄럼틀은 언제 탈 수 있을까?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 학교에 쌍둥이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아마 이 학생 1학년 학생이 본 거겠죠. 얼마나 타고 싶을까요? 지금 우리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미끄럼틀도 못하고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있네요. 코로나19가 끝나면 실컷 타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마 끝나고 나면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진짜 신나게 놀이터에서 좀 놀았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2020년에 부모님과 내 마음 다루기 약속을 했다. 내 마음 다루기 약속은 아마 부모님께서 만든 이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생은 동생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동생을 배려해야 한다. 배려란 말 참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그죠? 중요합니다. 물론 뭐 어머니하고 지켜야 될 약속도 중요한 말이긴 한데요. 약속, 내 마음 다루기 약속. 내가 먼저 동생 배려하기는 참 중요한 말이에요. 배려하기는 좀 도와주는 건데 내가 이해하고 그렇죠? 먼저 누군가를 위해서 좀 생각해주고 네, 이해하고 또 도와주고 그런 건데 그렇죠. 내가 먼저 동생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동생을 먼저 도와줘야 되고 그래도 동생에게 화가 나면 화를 참아야 한다. 이게 화를 참아야 한다는 게 아마 부모님과 내 마음 다루기 약속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화가 났을 때는 동생에게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화가 나면 멈추는 거죠. 그죠? 화가 나면 그대로 멈추는 겁니다.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괜찮은데요, 여러분. 혹시 동생이 있는 어린이 여러분, 자, 화가 날 때는 멈추는 겁니다. 말도 멈추고 행동도 멈추고 이런 내용을 지금 글로 썼습니다. 2020년도에 했던 일들 또 자기 자신과 관계 있는 내용들 남기고 싶은 내용들 기록하고 싶은 내용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내 마음 다루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글로 쓰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남으니까요. 그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린이날에 이모가 우리 집에 왔다. 이모는 권정색 선생님께서 쓰고 정성각 선생님께서 그린 강아지 똥을 선물로 주셨다. 책 선물 좋아요, 그죠? 책 선물 아주 좋습니다. 이모도 나를 사랑하지만 사실 나도 윤희 이모를 사랑한다. 이모 이름이 윤입니다. 강아지 똥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개똥이라는 말을 듣고 울었다. 참새가 그렇게 말했죠. 참새인가요? 참새가 그렇게 말했어요. 똥 중에서도 개똥이 사실 여러분 개똥이라는 말은 좀 그래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거 말할 때 우리가 개똥이란 말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또 배웠잖아요. 많이 울었죠. 강아지 똥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거죠. 강아지 똥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똥이다. 이게 이제 자기 생각인 거죠. 이 현채 어린이의 생각이고 또 선생님이 이제 이걸 썼지만 강아지 똥은 녹아서 민들레 안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별처럼 고운 민들레꽃이 되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글쓴이 현채의 생각입니다. 나는 녹아서라는 말과 들어와야라는 말.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네가 찰게 부서져서 녹아서 민들레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말 했잖아요. 들어와야라는 말은 민들레가 한 말인데요. 그리고 별처럼 고운 네, 별. 여러분 별 어떻습니까? 별. 미세먼지가 없는 날 별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서울 하늘에서도 별을 볼 수가 있어요. 별을 보세요. 별은 참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죠. 별처럼 고운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이제 지금 글을 읽고 나서 생각한 내용을 지금 글로 표현했습니다. 강아지 똥은 민들레를 껴안았다. 강아지 똥이 민들레를 껴안았기 때문에 민들레 안으로 녹아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강아지 똥은 거름이 되어 별처럼 고운 꽃, 별처럼 빛나는 민들레 꽃이 되었다. 민들레 꽃 안에는 강아지 똥이 있다. 이런 말은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민들레 꽃 안에는 강아지 똥이 있다. 지금 이 글쓴이는 여러분 지금 책을 읽고
강아지 똥을 읽었지만은 강아지 똥을 읽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요. 그죠? 그러니까 책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잖아요. 독서 자서전인데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책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엄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엄마는 걸음이다. 아빠도 걸음이다. 엄마와 아빠의 걸음이 나를 만들었다. 뭐 맞는 말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나를 만들었다. 예, 걸음이 곧 사랑이 되겠네요. 나는 민들레다. 그렇죠. 자기 생각인데 여러분,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네요. 자, 현채 학생을 스스로 민들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민들레 꽃이다. 민들레도 되고 또 민들레 꽃도 됩니다. 사실 민들레와 민들레 꽃이 다른 건 아닌데 이제는 엄마와 아빠가 바라는 대로 별처럼 고운 꽃을 피울 생각이다. 다짐을 하네요, 지금. 그렇죠? 내가 민들레가 되어 피우는 별처럼 고운 꽃은 나의 꽃이지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현재의 꽃이죠. 나의 꽃이지만 엄마 아빠의 걸음으로 핀 꽃이다. 그렇죠. 엄마 아빠의 걸음으로 핀 꽃이죠. 이 말은 맞는 말인데요. 할아버지께서는 나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 여기에도 들어갔죠. 한 칸 들었었고요. 자, 이런 경우 여러분 이걸 대화라고 하는 대화글이라고 하는 대화글. 이 대화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어쓰기 하지 않았죠. 그죠? 이렇게.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화글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칸을 다시 밑에 이게는 반인데요. 이거 조금 뭐 또 다른 또 규칙이 있긴 한데 대화글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한 줄로 따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혹시라도 대화를 하는 부분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러분 좀 크게 표시해 볼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글자 크기가 좀 작은데요. 어때요? 그렇죠. 따옴표를 사용해 따옴표. 그죠?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 큰 따옴표입니다. 직접 이렇게 말하는 걸 글에 넣을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옴표는 1학년부터 배웠잖아요. 그죠? 1학년 때 배웠습니다. 네. 우리 현채 안에는 엄마가 있어. 누구 엄마입니까? 예, 현채 엄마인 거죠. 지금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빠도 있는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죠.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안에는 엄마 아빠가 들어있어요. 그죠? 뭐 모양도 들어있지만 또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네. 뭐 좋은 말이고요. 여러분 글자 크기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다 조정이 가능한데요. 지금은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했으면 작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 양이 많으니까. 나는 강아지 똥을 여러 번 읽었다. 강아지 똥을 읽고 나면 나는 엄마와 아빠를 꼭 껴안는다. 그때마다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낀다. 이거는 마치 강아지 똥과 민들레와의 어떤 그런 만남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죠? 강아지 똥이 민들레를 껴안잖아요. 꼭. 그죠? 이런 거는 조금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제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이게 이제 글의 마지막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뒷부분인데요. 다짐이 있는 거죠. 자기 다짐,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뭐 선생님 말씀은 빠졌지만 선생님의 가르침도 있으니까 뭐 선생님을 넣을 수는 있겠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부모님을 주로 나오게 하니까 부모님 말씀을 지금 실천해야 된다고 글을 썼습니다. 강아지 똥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부정의 마음이다. 조금 여러분 어려운 말인데요. 이 부정과 긍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현채는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인데 강아지 똥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부정의 마음이다. 아니야 이런 거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안 돼, 그건 아니야. 그걸 우리가 부정이라고 하는데요. 부정은 그렇지 않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않다고 반대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거. 또 반대로 긍정이란 말이죠, 여러분. 긍정.
긍정은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강아지똥은 정말 소중한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긍정의 마음이다. 이제 나는 동생에게 긍정의 마음으로 말하겠다. 야, 이건 뭡니까? 이제 동생한테는 긍정의 마음으로 말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동생이 하는 거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도 이거는 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볼까요? 나는 스스로 안전규칙을 지키겠다. 이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했고요. 주변을 살피는 일은 꼭 실천하겠다. 네,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변 살피기. 네, 이 선생님도 여러분 강조 많이 했잖아요. 왼쪽, 오른쪽 보기도 하고, 특히 횡단보도 지날 때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이것도 뭐 중요한 말씀이죠. 네, 부모님 말씀 기울이는 거. 자전거 탈 때도 꼭 안전 보호 장구를 사용하겠다. 지금 현재는 자전거를 타니까 그런 말 했고요. 놀이터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지 않겠다.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전거를 조금 탄다고 해서 위험한 곳에서 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등하굣길을 걸어 다닐 때도 천천히, 네, 뭐 뛰어다니고 그러면 또 넘어질 수 있으니까, 또 차가 다닐 수도 있고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볼까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칭찬하겠다. 아까 긍정 이야기 했잖아요. 좋은 말 하는 거죠. 동생에게 긍정의 말을 하는 것처럼 친구들에게도 긍정의 말로 인사를 하겠다. 나중에 친구들이 인사 잘하는 현채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 이건 참 인사 잘하는 거 좋은데요. 인사를 잘하면 내 마음이 친구 마음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다. 네, 이거 뭐 아주 좋아요. 친구 마음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지금 아까 보니까 강아지 똥에서 녹는다, 녹아든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당히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죠? 표시하고 싶은데요. 네, 이런 것 좀 여러분 지금 이런 어떤 표시나 색깔은 할 필요 없고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쓴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인데요. 나는 부모님이 바라는 별이 되겠다.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인데요, 여러분. 네? 이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은데. 중요한데, 이것도요. 그죠? 이게 지금 중심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나는 고운 말을 하겠다. 고운 말도 하고요. 그죠? 그다음 이웃 어른들을 잘 기억해서 고운 말 인사도 하는 거죠. 인사, 고운 말. 그다음에 건강하게 빛나는 별. 아까 보니까 자전거도 타고 줄넘기도 했잖아요. 건강하게 빛나는 별. 네. 건강하게 빛나는 별, 여러분. 건강하게 빛나는 별. 이거는 진짜.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줄넘기를 해서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동생과 엄마, 아빠 안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 안으로, 마음으로, 아빠 안으로, 나는 동생과 엄마, 아빠 안으로, 아빠 마음 안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는 동생과 엄마, 아빠 마음이라고 고쳐도 될 것 같은데, 마음 안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으로 해도 될 것, 마음 안으로 이렇게 고쳐도 될 것 같은데, 안으로 녹아서 들어가는 이것은 쉼표도 될 것 같은데요. 곱게 빛나는 건강한 별이 되겠다. 곱게 빛나는. 이런 거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를 다 읽었는데, 이거는 다시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보니까 나는 별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제목?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선생님은 나는 별이 되겠다. 뭐 괜찮은데요? 그냥 둘까요? 자, 여러분, 문단 수는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양은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신 대로 글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한쪽만큼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글이 만약에 선생님들이 글이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길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글이 많이 길잖아요. 그죠? 이렇게 글이 상당히 긴데 이렇게 길게 되면 글을 다 넣을 수 있어요. 대신에 글자 크기를 좀 줄여 주겠죠. 이렇게.
이렇게 짠, 오, 이렇게 짠, 이렇게. 그렇죠. 와, 나는 별이 되겠다. 네, 문단수가 많죠. 여러분, 상당히 선생님 길게 설명했는데 이거를 잘 보고 여러분이 또 뭐 스스로 글을 쓰는 우리 어린이도 있겠지만 또 부모님 또 조금의 또 도움을 받아가면서 2020년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소중한 글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